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기부 손길은 더 움츠러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세워진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낮췄지만 달성률이 전국 하위권에 맴도는 등 기부에도 한파가 몰아쳤는데요. 올해도 무사히 100도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2021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창원광장에는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남 지역 목표 모금액은 77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경남 지역 모금액은 71억 원. 사랑의 온도탑 수운주는 목표 금액의 1%인 7,700여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된 지 5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경남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92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모금액을 비교했을 때 3억 원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 사정과 비교해 봤을 땐 어떨까? 인천과 충북, 울산의 경우 모금 종료 기간을 보름여 앞두고 온도탑 수운주가 130도를 넘는 등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인근 부산도 20일 100도를 넘겼습니다. 경남은 지난해보다 목표 모금액을 20%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인 101.3도보다 9도가 낮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목표액 달성률 순위는 15위로 경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캠페인 기간 단축도 있고 지역의 경기 침체나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많고요. 당장 어렵지 않더라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좀 기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눔온도 100도 달성은 도민들의 응원이자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100도 달성을 위해 남은 온도는 약 8도. 이웃 돕기를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로 지역민들의 막판 온정 나눔이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진주 기도원발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남의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연장됐는데요. 5인 이상 모임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모님을 찾았다 확진된 다른 지역 가족 4명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구지은 기자입니다. 진주 기도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지난주. 그나마 15일과 16일 도내 확진자가 10명대로 감소하며 한숨은 돌렸지만 주말 다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월 말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의 요건이 부분적으로 완화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처럼 저녁 9시까지 매장 안에서 1시간 동안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었던 종교 활동은 전체 좌석의 20%까지 대면 예배는 할 수 있지만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의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절반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노인이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임종, 99명까지 제한한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면 예외는 없습니다. 생일이나 돌잔치, 환갑, 제사는 모두 사적 모임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확진된 울산 일가족 4명. 경남도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지상정상은 참 하지 말라고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5인 이상 사적 금지 행정명령에서는 분명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효도이지만 그로 인해 이게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친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방역적 주의를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기도원 관련 집단 감염 등으로 2.5단계가 적용 중인 진주시는 25일까지 일주일간 그대로 2.5단계가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찾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변화와 대책들 김한식 기자가 시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해를 넘긴 코로나19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비 급감으로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졌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아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정말 잠자는 시간 말고는 전부 다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희망을 잃어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상인들이 마음이 다 같다고 생각해요. 숙박업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부여하고 있는 별도의 이제 환경 소독과 관련한 심사를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많은 고객분들께서 호텔 내에서 그 쾌적한 환경 내에서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게끔. 지역 의료관광 산업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렵게 의료관광 메카로 자리 잡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코로나 종식 이후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라든지 또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환자 중심의 치료가 더 될 수 있도록. 소비 위축에 사람들이 외출까지 꺼리면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전통시장의 상황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는 등 자체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창원시 가포시나 인근 바다를 매립해 모래부두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수질오염과 분진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모래부두 백지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가포 물양장입니다. 최근 이곳에 전면 수역을 매립해 모래부두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래부두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래부두 조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모래부두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지점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산만 살리기에 앞장섰던 환경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시민이 바다 생태계를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모래부두 특성상 바닷모래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도 피하기 힘듭니다. 바닷모래가 들어오면 결국 이건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되고 이 씻어물은 결국 고스란히 마산만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쏟아부었던 이 모든 노력과 이 행정력과 재정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마산항을 활용해 모래 물동량 소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두 확장을 추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17년 97만 톤에 달했던 모래 물동량은 지난해 12만 톤까지 급감했습니다. 사업 승인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마산지방해양수상청도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래부두 조성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돼 왔고 항만 기본 계획에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양수산청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주민 민원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협의한 사항을 잘 반영해서 마산만 바다 오염과 환경, 비산먼지 등이 좀
대여수를 저감시키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모두가 모래부두 백지화에 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지역 내 반대 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의 기본 계획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부터는 경남도 등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 과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연례 행사처럼 입어온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 어민들은 치수 증대 사업이 곧 더 큰 어업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철 기자입니다. 3,8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향후 6년간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난해부터는 경남도 등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 과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이달 중으로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6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마무리, 연내 공사 착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 지역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남강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비상시 사천만 쪽으로 방류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최대 방류량 기준인 초당 6,000톤에 육박하는 5,400톤을 쏟아내 사천을 비롯해 남해와 하동 어민까지 큰 피해를 봤던 상황입니다. 사천만에 어패가 전부 다 전멸됐습니다. 더군다나 어촌계 마을 거는 말 것도 없고 가루 양식 특히 피조개나 꼬막 하신 이 업자들은 90% 이상이 폐사가 돼버렸어요. 다 도산돼 버렸습니다. 해수가 민물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흙탕물에 실려온 쓰레기는 항구와 죽방령, 양식장을 가리지 않고 덮쳐 직간접 피해는 단순히 어민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아직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50년 전 소수 어업인들에게 소액의 보상을 한 점을 근거로 추가 보상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일 부지 내에 있는 가옥이나 전답같이 한번 영구히 보상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수산업법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들 역시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남강댐 어업 피해 대책 협회 구성 계획 등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전하고 어업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게는 수십 년 전부터 가깝게는 지난해 홍수 피해까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 방류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소식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걱정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더 많은 홍수량에 대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큰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최근 2년 동안은 오수가 섞인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 바로 2018년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된 부산 송정동의 한 주택가인데요. 알고 보니 엉터리 관로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맨홀을 뚫고 물이 솟아오르고 도로 위는 빗물과 오물이 섞여 나와 있습니다. 송정동의 한 주택가 모습입니다. 2019년부터 큰 비만 오면 오물이 뒤섞인 빗물이 역류했고 집 안으로 물이 들어차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부산시가 2018년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한 이후 연례 행사처럼 침수 피해와 악취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도 올라오고 찌꺼기도 잠깐 올라오고 그래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아저씨들을 불러가 저기로 탔습니다. 타니까네 지금 저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급기야 매립된 하수관로를 확인해 보기로 했고 땅속에서 기가 막힌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인 정화조 관로를 막는 대신 빗물과 폐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관로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던 겁니다. 관로에 줄을 넣어 오수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하수 바지를 거쳐 하수 처리 시설로 가야 할 생활 폐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빗물과 생활 폐수가 나오는 관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빗물이 나와야 하는 곳에 이 폐수가 고여 썩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매년 큰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관로 공사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셈입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물이 들어갔고 저리 계단을 물이 들어가 방을 물이 막 들어왔어요. 방을 물이 이 집에도 요 세 동이 다 그래요. 물이 이만큼 찼어요. 2035년까지 100%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부산시의 하수도 정비 계획에 따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합류식으로 공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시가 발주를 준 시공사에서는 공사를 할 때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오인해 합쳤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연방을 했을 때 이 관 두 개가 연방 쏘니까 그러니까 우수관이라서 우수로 이제 합류됐다고 생각하고 이 관을 우수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놓쳤죠. 여기가 정화자고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이유가 정화조 옷을 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어차피 그때 이것도 다 잘랐을 거 아니에요. 똥통 이 라인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똥통인데 냄새도 나고 다 눈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게 확인은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관로 공사를 할 때 시공사가 기존 우오수 체계 조사를 통해 시공 가능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 기본적인 과정을 제대로 거쳤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공사 당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주 감리도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노후된 주택의 경우 도면이 없다 보니 정확한 관로 파악이 어렵고 부산 전역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나서야 긴급 보수 공사가 이뤄지게 된 상황. 공사 시공 당시에 상주 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공됐던 데에서 부산시 건설본부는 정말 이번 기회를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2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악취와 오수가 섞인 침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21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6명 중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28표, 반대 20표, 무효 3표와 기권 3표였으며 제1부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28표, 반대 20표, 무효 2표, 기권 4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이어진 경남도의회의 파행도 수습되게 됐습니다. 검찰이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에서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 후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는 벌금 3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립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이 개관 10주년인 올해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를 확정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우선 개관 10주년과 빅루프를 상징하는 기념 문장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 영화 배급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며 영화 제작의 기본 원리부터 마지막인 상영까지의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또 3월에는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가 무대에 오르고 6월에는 유러시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프랑스 피아니스트 장이브 티보데의 협연이 열리는 등 개관 1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연주와 공연도 펼쳐집니다.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산하 메디컬 ICT 융합센터는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 기업의 운송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